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수능 내신 애매하면 논술이 딱. 반갑습니다. 남동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논술 전형이 인원도 조금 적게 뽑는 편이고, 또 논술하면 뭔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정말 딱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제목대로 뭐라고요? 그렇죠. 수능 내신 애매한 학생들이거든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 보내주고 싶은데, 그럴 때 내신 논술 전형이 정말 딱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고3 학생 재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사실 재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해마다 선생님 고3 담임 할 때마다 이런 재인과 같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나름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꿈을 지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업에도 충실했어요. 밤 늦게까지 수능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내신은 잘 나오지 않고 3학년 돼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모의고사도 생각보다는 쉽게 오르지 않아요. 또는 1학년 때, 특히 여러분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의 어떤 공통교과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1학년 때 내신 공부를 조금은 소홀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3학년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하고 모의고사라는 측면에서 갔을 때도 조금은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우리 재인 보니까 이제 3학년 1학기 때 딱 보니까 내신은 3.8등급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5등급, 탐구 한 2등급. 자, 이렇게 보면 자, 내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학생이고 모의고사도 사실은 성적 괜찮죠. 근데 수학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한 5개월, 6개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걱정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기에는, 내신이나 학종으로 가기에는 이 재인 학생이 원하는 상위 15개 대학이나 상위 25개 대학들은 좀 애매해요. 모의고사도 역시나 수학 때문에 인서울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미스터 남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거든요. 수시는 어떤 전형 지원할 거야? 모르겠어요. 목표로 하는 대학은 내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학종은 어려울 것 같고 수학 때문에 정시도 불안해요. 그러네. 애매하네. 쌤, 제발 그 말씀만은. 그쵸. 그 애매하다라는 말을 우리 제이는 정말 듣기 싫어하죠. 선생님 그 말씀만은 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겠죠. 왜? 이 학생은 답을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과 같이 정말 논술 오래 가르쳤고 논술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런 논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제이는 논술 전형의 딱입니다. 그렇죠? 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종 준비한 학생들 괜찮아요. 자, 그것이 그 학생에 맞는 전형일 수도 있고 또 교과 전형이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당연히 수능 전형이 맞는, 정시가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논술이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논술 전형에 적합한 어떤 내신 때나 생활 태도나 그리고 수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케이스 6개를 보여줄 텐데 뒤에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논술로 지원하면 내신도 부족하지 않고 수능 최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논술은 뽑는 인원도 엄청 적다면서요. 글도 잘 써야 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겠지.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어쨌든 논술로 봤을 때 우리 제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3.8 정도면 내신이 조금 많이 반영되는 경희대나 이런 대학에서도 평균 내신점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자, 수능 최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2등급 2개 정도는 보이기 때문에 2등급 2개 정도 대학이면 건동, 홍대는 조금 세죠. 건대, 경희대, 외대 이런 대학들을 충분히 써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매력적이죠. 내가 정시로도 조금은 인서울이 좀 애매한 상황이고 학종으로 갔을 때도 인서울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논술로 보니까 내가 건국대, 동국대 라인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인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야. 그런 학생 많죠, 사실. 의아한 눈빛으로 보죠. 선생님, 논술은 뽑는 인원도 엄청 적다면서요. 글도 잘 써야 하고. 자, 전국적으로 따지면 제인의 말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상위 15개 대학이나 혹은 인서울권 대학, 한 25개나 27개 대학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국 단위로 따졌을 때 보면 그렇죠. 학생부 교과가 사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논술은 불과 3.2%밖에 안 뽑죠. 야, 3.2% 뽑는 전형에 그것에 뭔가 시간을 써야 하나요? 그건 너무 어때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거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서울 15개 대학, 이른바 상위 15개 대학을 따졌을 때는 학생부 교과 비중이 확 줄죠. 그리고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고요. 논술도 약 10% 정도 뽑아요. 10%를 뽑는다고요? 그렇게 보면 많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제인이 생각하는 거죠. 논술 전형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달라. 자, 이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대학마다 해마다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쭉 보면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질 경쟁률이 더 낮은 대학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말을 오해할까봐 그런 대학보다는 좀 가장 일반적인 대학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동국대학교인데요. 자, 동국대학교 최저 기준은 2합 4입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최저 기준은 대체로 탐구는 한 과목, 두 과목? 보통 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 그리고 이제 영어나 그다음에 국어. 이렇게 해서 수학이 인문계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많기는 많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국영수탐에서 2등급 2개, 탐구는 하나. 매력적이죠. 그런데 최저 기준이 2합 4예요.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가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지원 경쟁률은 30대 1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10대 1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 한 20대 1 정도의 지원은 허수인 거죠. 사실 허수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이기는 한데 충분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논술 전형이 전혀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9월달 돼서 허수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을 6개 중에 만약에 6논술을 쓴다면 3개 이상은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지원 전략인데요. 어쨌든 한 10대 1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실질 경쟁률이 가장 센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경희대예요. 왜냐하면 경희대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정시에서도 점수가 꽤 높잖아요. 이제 수원과 서울이 좀 다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을 때 실질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보면 어때요? 그렇죠. 지원 경쟁률이 무려 60대 1, 엄청 높죠. 실질 경쟁률도 한 20대 1 가량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대학은 같은 대학군에 비해서 같은 그런 건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이런 대학에 비해서 최저 경쟁률이 최저가 하나 낮죠. 2합 5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실질 경쟁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20대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3과목 합 6 정도의 대학이면 5대1, 6대1인 학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아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논술을 정확히 대학별로 정확히 그다음에 동국쌤과 함께 문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 즉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은 10대 1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논술을 정말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은 사실 한 5대1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학과에 따라서 2대1 이렇게 보는 학과도 있고요. 선생님이 주로 선생님 학교에서 합격시키는 그런 학교들은 좀 그런 학과들 한 3대1, 4대1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대학에서 선생님이 많이 합격을 시키고요. 그것이 뒤에 가서 6개의 그 케이스에서 선생님이 좀 간단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10대 1에서 한 20대 1 사이를 보이죠. 그렇게 보면 실질 경쟁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논술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죠? 그렇죠. 예비가 한 100%까지도 돌기 때문에 10대 1이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뭐 6대 1에서 7대 1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논술보다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회가 보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는 것이 경쟁률 측면에서 더 낮은 거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는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6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학생 선생님이 소개해 줄 학생은요. 자, 내신은 좀 아쉬운데 최저 충족이 가능한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다 가르쳤던 학생인데 국영수탐,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해서 2합 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는 인서울권은 좀 어려웠고요. 내신도 4.5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 이 학생이 지원한 대학 보면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생각보다 높죠. 수능 대비해서 엄청 높아요. 이건 이 학생이 선생님 2합 4 저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받아줬고요. 하지만 육모와 구모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보았을 때 안정적으로는 2합 6이었기 때문에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는 선생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쓰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신여대에 이제 합격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실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좀 그러니까 지원 경쟁률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논술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대학이다라고 보이는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준비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 4.5에서 저 정도의 수능을 가진 학생들은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여학생들이라면 저 급에서 쓰고 또 수능 잘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내가 엄청 잘 볼 거야 이런 희망보다는 그래도 현재 성적대에서 한 3개 그 다음에 조금 높여서 2-3개 정도 쓰는 전략으로 해서 성신여대 만족하면서 이 친구 다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이 학생은 이제 이과 논술로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 내신도 생각보다 잘 안 나왔고 수능도 조금은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한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랑 저랑 막 협의해서 결국 이 학생한테 좀 찍어줬던 학교가 인하대랑 광운대였거든요. 그건 물론 이제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는 이 학생의 희망으로 썼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인하대와 광운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등급이 그렇게 높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대학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하대나 광운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쉬워요. 대신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있어. 그런데 조금 높은 대학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도가 좀 부족했던 그런 학생이라서 인하대 광운대 써서 또 합격했고요. 또 역시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학생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교마다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인데 저는 사실 이 학생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학생이 6모, 9모까지는 국어도 2등급 정도가 나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2,
그 다음에 영어, 수학, 탐구가 다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신은 1.9인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이 뭐라 그럴 거야? 그 선생님 그 근무하던 학교의 학종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행사, 그 다음에 학생부 활동,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랬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상당히 신뢰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앙대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학생도 힘들고 담임 선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1.99 스펙이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는 학종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였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으로 저 정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이 학생이 혹시나 수능을 조금 못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와 중앙대는 논술로 지원을 했는데 다만 이 학생이 좀 과가 상당히 좀 명확했어요. 아무래도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연세대나 중앙대나 해서 지원 경쟁률은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학과를 썼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연세대와 중앙대가 이제 논술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모두 다 우수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종으로만 6개 지원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은 좀 애매하고 수능이 좀 우수한 학생인데 이 학생 보면 선생님 이제 작년에 보냈던 이제 4관왕 학생인데 선생님이 이제 논술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도 학교에서 4관왕이 나오는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논술에 한 3관왕, 4관왕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논술을 되게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에요. 뭐가 좋냐면 되게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잘 쓰는 학생들인데요. 자, 이 학생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영수탐 중에서 3합 6이었는데 수학에서 조금 부족해서 수능으로 인서울은 가능한 정도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내신은 3.2 정도의 학생이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종을 쓸 수도 있었고 선생님도 한두 개 정도는 학종을 쓰기를 바랐었는데 사실 이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6학종을 썼었는데 이제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이렇게 썼고요. 그 중에서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대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관왕이었는데 성균관대에 대한 준비가 이제 지나고 보면 조금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치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화여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케이스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보면 사실 내신이 2.5인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내신 2.5인 학생이면 올 학종이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학종, 학생부 교과, 논술 3개를 다 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려대 최저가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학종에서 그래서 고려대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희대도 이제 추천을 받고 해서 고려대와 경희대는 학종으로 썼고요. 근데 이제 고려대 최저는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숙대와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와 국민대 이런 데가 뭐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에서 최저 기준이 있죠. 그리고 숙명여대랑 국민대가 그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내신은 2.5였지만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2.0이었고 이전에 비해서 이전 연도의 어떤 그 점수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됐고 그리고 이 학생이 숙명여대나 국민대는 거의 될 거라고 학생이 생각을 했었고요. 충분히 수능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경희대, 이화여대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의 예상대로 역시나 숙명여대, 국민대는 붙었어요. 그리고 논술로 높여 쓴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화여대가 붙어서 지금 이화여대
받고 붙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때가 1점대 후반, 뭐 2점대, 3점대, 4점대 이렇게 다양한데 수능 성적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라서 논술 전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높은 대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초반부에 시작했던 우리 제이는 어디를 갔을까요? 이 학생이 이제 2합4인데 국영수탐 2합4인데 두 과목은 2등급이 나왔는데 나머지 두 과목은 성적이 매우 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이제 거의 5등급 바깥 이런 성적대였는데 나중에는 수능에서 조금 밀린 거죠. 근데 내신은 3.8이었고요. 지원 대학에서는 2합4 정도의 대학이 보였기 때문에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건 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래? 논술 전형 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 한번 저렇게 제대로 한번 보니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인이 쓴 원서 지원 6개 대학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 앞부분에 있었던 거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자, 이 학생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2합4니까 써볼 만한 대학이죠. 그러면 이화여대는 뭘까요? 그렇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었어요.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11월에 또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영어가 또 쉽게 나오면 또 최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희망을 하나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와 덕성여대는 선생님이 꼭 써야 한다. 특히 아까 성신여대 얘기했었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지원하는 대학이라서 충분히 지원 경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동국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동국대 갔으면 생각해보면 성신여대나 덕성여대까지 썼으면 좀 아깝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 학생이 동국대에 붙었던 이유는 그렇죠. 내가 수능을 조금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즉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도 보는 거죠. 아래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수능에서 조금 밀렸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선택보다는 내가 수능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성신여대, 덕성여대까지 썼었고요.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현명하게 생각한 그 학생의 현명함이 우리 제인을 동국대로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수능과 내신이 애매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학종만을 생각했을 때는 수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최저를 충족하고 그 다음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면 한 4등급, 5등급 그 정도의 어떤 등급의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논술에서 분명히 희망을 찾을 수 있고요. EBS에서 대학교 기출 강좌들 이렇게 찾아보면 합격생들이 합격 사례나 합격 후기 많거든요. 2학기나 여름방학부터 준비한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올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논술 한번 지원해 볼까?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최저가 거의 나오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대학에 쓴다거나 논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여러분들이 쓴다라면 자, 아까 지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다르다 그랬죠.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원율에 허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률에 허수가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함만 있다면 우리 제인처럼 그렇죠. 내가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현명함이 있다라면 논술은 분명히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EBS를 활용한 빈틈없는 상담 준비법 있죠. 논술 기초나 개념 강의 있고요. 또 매주 오픈하는 첨삭 서비스 있고요. 대학별 기출 해설 강의 3단계 강의가 쫙 준비되어 있고요. 선생님의 말이 못 믿겠다고요? 아니에요. 수강 후기에서 합격 사례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현명함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논술에서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